콘크리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단단하고 절대 휘어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금속처럼 부드럽게 휘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놀라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공학적 시멘트 복합체 ECC입니다. 지금부터 이 혁신적인 소재가 건설의 규칙을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현대 콘크리트가 가진 아주 역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해서요. 그 해답으로 떠오른 ECC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유연성의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미시 세계로 들어가 보고 이 기술이 단순히 재료를 넘어서 설계 철학 전반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의 모습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현대 콘크리트가 가진 역설입니다. 아니, 기술이 발전해서 콘크리트는 갈수록 강해지는데 왜 우리가 짓는 다리나 건물은 생각보다 빨리 낡아가는 걸까요? 강한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문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콘크리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데 왜 사회 기반 시설은 오히려 조기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직결된 오늘날 토목공학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 분야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무조건 더 강하게, 더 높은 빌딩, 더 긴 다리를 짓기 위해서 오로지 압축 강도에만 매달렸죠. 여기 보세요. 1950년대에 한 30에서 40 메가파스칼 수준이던 게 80년대 말에는 130 메가파스칼을 훌쩍 넘어섭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정점에서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강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이 슬라이드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실험실의 약속과 현장의 냉혹한 현실 사이의 엄청난 차이죠. 실험실에서 만든 완벽한 샘플은요, 물 한 방울 안 셀 것 같죠? 하지만 실제 구조물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중을 받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미세한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이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틈으로 염화물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서 안에 있는 철근을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게 구조물의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고강도 콘크리트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강도라는 스펙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콘크리트의 타고난 약점, 바로 잡아당기는 힘에는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는 이 취성이라는 본질을 강구했던 거죠. 이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도를 높여봤자 내구성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취성이라는 숙명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해결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휘어지는 콘크리트, ECC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ECC, 정식 명칭은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입니다. 한국말로는 공학적 시멘트 복합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변형률 경화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오히려 더 팽팽하게 버티잖아요. 그런 성질입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균열이 한번 딱 생기면 그 순간부터 급격히 약해지는데 ECC는 정반대인 거죠. 덕분에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엄청난 변형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자, 200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200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뭐 성능이 좀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아예 종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재료가 탄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ECC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섬유보강 콘크리트나 초고성능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뭐랄까, 단순히 더 강한 섬유를 넣거나 입자를 아주 빽빽하게 채우는 방식에 집중했다면 ECC는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미세 역학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재료 안에 있는 섬유랑 시멘트가 어떻게 서로 힘을 주고받는지 그 상호작용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압도적인 연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그냥 좋은 걸 많이 섞는 더하기의 과학이 아닙니다. 재료의 가장 작은 단위, 그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름에 괜히 공학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아닙니다. ECC의 이런 몰라온 특성은요,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 절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정교한 시계를 만들 때처럼 모든 부품, 모든 요소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미세역학의 핵심,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화입니다. 섬유, 시멘트 매트릭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계면,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섬유 표면을 아주 특별하게 코팅해서 시멘트랑 너무 강하게도 또 너무 약하게도 붙지 않게 딱 적절한 수준의 접착력을 만들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균열이 생겼을 때 섬유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 균열로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재료 전체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렇게 재료의 특성을 주어진 조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고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방식은 뭐랄까, 재료는 재료, 구조는 구조,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의 초기 건설 비용을 줄이는 데만 급급했죠. 하지만 오른쪽의 ISMD라는 새로운 접근법은 다릅니다. 재료의 아주 작은 미시구조부터 구조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의 전체 생애 주기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도 달라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ISMD의 핵심은 바로 이 피드백 루프에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자, 우리에게 이런 재료가 있으니 이걸로 뭘 만들까를 고민했다면 ISMD는 질문을 거꾸로 던집니다. 우리에겐 어떤 성능을 가진 인프라가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역으로 추적해서 설계해내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탑다운 방식의 접근법인 셈이죠. 이 문장이 ECC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CC는 단순히 잘 휘어지는 신기한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설계 기반을 갖춘 과학의 산물이자 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가능성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아직은 연구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천만에요. ECC는 이미 실험실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전 세계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 현장에서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오래된 댐의 표면을 보수하고 고속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댐질하고 심지어 지진이 났을 때 다리를 보호하는 보강제로도 쓰입니다. 또 초고층 빌딩의 핵심적인 연결 부재나 새로운 교량의 상판처럼 아예 처음부터 ECC로 짓는 경우도 많고요. 이처럼 기존 구조물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ECC는 콘크리트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 바로 취성을 극복했잖아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회복 탄력성, 내구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재료를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시세계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의 대상으로 보는 이 새로운 관점, 이게 과연 콘크리트라는 분야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또 어떤 거대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